뭐 실력도 되지 않는데 제가 또 뜬금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정의 무대 주제곡이죠. 그 이상용 아저씨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개인 사비 털어 가지고 그 심장병 어린이들 많이 고쳤은, 뭐 500명 이상,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수술을 시켜 주신 분인데, 완전히 한순간에 무슨 사기꾼으로 몰려 가지고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많이 보내셨죠. 그래서 그 이상용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정말 마지막까지 그 이상용 아저씨 그의 누명을 저기 하려고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일반 그 공인들 분들과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종교가 정치화가 돼 버렸습니다. 정치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저는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총풍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이해창 씨 있었을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이름이 한나라당이었나요? 하여튼 하도 많이 지금 전신 국민의힘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뭐 기억도 잘 못 하겠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북한한테 돈 주고 뭐 총 써 달라고 포 써 달라고 한 정당이에요, 그 정당이. 그래서 정말 웃기지도 않고요. 그때 당시의 정치인들과 지금의 정치인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 지금 정치인들이 더 악하고 뭐 어떤 얍삽해졌으면 저기 더 나아졌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거기 그런 이분법에부터 빨리 빠져나오셔야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열광하고, 이게 싫으니까 저거를 좋아하자, 저게 싫으니까 이거를 환호하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요,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국가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지금 정치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재명 씨가 죄가 있다, 뭐 국민의힘 뭐 윤석열 씨가 죄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고요, 받아야 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어느 당이나 뭐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팩트가 있으면 그 사건이나 팩트를 일방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SM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믿지 마시고, 뭐 백신 얘기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하고 지금 제약사들 다 소송 걸려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은 그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저격 암살당한 그 케네디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로버트 주니어. 그분이 지금 이제 보건부 장관을 지금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통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제약사들 굉장히 이제 아마 탈탈 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로 지금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챙겼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한 3조 가까이, 2조가 넘었습니다. 이 백신을 수입한 어떤 금액만 해도 거의 뭐 아마 3조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뭐 2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200조 넘게 수익을 각 제약사별로 하면, 한 제약사가 아니지만 뭐 존슨앤존슨이나 모더나나 어 파이자나 그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회사들 다 합치면 아마 200조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저는 많이 번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부작용의 어떤 피해자들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그래요. 아 무슨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유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을 안 맞으면 숙주가 된다? 전에 그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을 숙주라고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제약사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 백신 안 맞은데 숙주가 됩니까? 그거 무슨 논리죠? 백신은 자기가 걸리지 않으려고 맞는 게 그 어떤 그 기준 아닙니까? 백신을 안 맞은 백신 그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백신 안 맞은 사람 때문에 감염이 된다? 그럼 그 백신을 왜 맞습니까? 뭐 인간들이 가축도 아니고 케이지에 갇힌 뭐 닭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무조건 다 접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백신 음모론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면 알아보고 비난을 하시고 알아보고 팩트를 알아보시고 손가락질을 하세요. 럼블 같은 데 들어가셔서 점점 더 TV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공중파 뉴스가 아니고요. 사실 뉴스를 체크해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보시고 한번 저기 하시고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신의 100 점만 꺼내도 다 통제해 버렸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지금이야 이제 인제 뭐 워낙 그 부작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저기 그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뭐 거의 통제를 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제를 하는 것 같고 럼블 같은 경우에 럼블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럼블. 럼블 들어가시면은 아마 자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총풍 사건처럼 이제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저는 여당 야당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또 정치인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중에서 생각이 있고 정말 국민들을 쪼금이라도 위하는 정치인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근데 극소수라서 그게 문제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국회의원도 있어요. 저는 그 국민의힘의 옛날 그 최춘식 의원인가요? 그 백신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어떤 그 국회의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그분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전혀 없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서슬퍼럴 때 아닙니까? 그때도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 통틀어서 정말 유일하게 백신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신 어떤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존중할 만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법에 빠지지 말자. 그 대한민국이 이분법의 어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무슨 좌파 우파에 갈리고 뭐 북한 남한 뭐 동과 서 뭐 경상도와 전라도 공산당과 사회주의 저기 자유주의 이 굉장히 이런 그 이념과 사상과 논리의 그 이분법에 빠져서 얼마나 허우적대고 많은 피해를 당한 민족입니까? 근데 이 지금까지도 좌파 우파 민주당 물론 어느 나라도 뭐 어떤 양정당 문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이런 어떤 정치를 종교화하는 국민들 몇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시고요. 그게 자기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과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섭렵하고 그 공중파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냥 앵무새들 말 믿고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시고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제 그 어떤 이분법의 폐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저도 지금 당뇨 전 단계인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감자와 고구마를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감자하고 고구마 중에 저도 인제 잘못 알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구마가 당뇨에 더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깐 그 당화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화 지수가 있고 당 부하 지수가 있어요. 근데 당화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2 시간 이내에 그 혈당이 올라가는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화 지수. 근데 인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근데 인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고구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입니다. 감자가 거의 배 이상 올라가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5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인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60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당 부하 지수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같은 고구마나 감자를 섭취했을 때 이제 전체적인 칼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로리는 고구마가 훨씬 높습니다. 고구마는 뭐 100 그램당 뭐 128 정도 되고요. 감자는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 정도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현상입니다. 근데 인제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고구마는 뭐 당뇨에 안 좋다. 그래서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당을 빨리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는 감자가 훨씬 고구마보다 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체적인 칼로리는 고구마가 굉장히 더 높아요. 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고구마가 나쁘고 감자는 좋다. 감자가 좋고 고구마는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그 이분법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를 드시든 감자를 드시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뇨병은 예전에는 거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생기고 사람들이 인제 핸드폰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이 인제 거의 뜸해지고 뭐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뭐 자가용이 생기고 자가용 문화가 정착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당연히 생기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뭐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당뇨를 치료할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커피 막 먹고 막 뭐 알코올 막 먹고 담배 막 피고 막 안 좋은 거 막 하고 막 하면서 뭐 건강한 거 영양제 몇 개 먹고 뭐 저기 하면 좋아진다. 그건 과욕이죠. 욕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과욕이 모든 것의 욕심이 모든 것의 그 원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형제끼리도 예전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가난한 형제는 쳐다보지 않는다고. 저도 인제 그걸 뼈다르게 느끼고 사는 지금 요즘엔 그렇게 느끼고 사는데 형제 중에서도 힘 있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자에게 사람들은 그 붙기 나름 아닙니까? 붙잖아요. 권력에. 뭐 가정 형제끼리도 뭐 돈 있고 뭐 무슨 뭐 사장 소리 듣고 뭐 회사라도 갖고 있고 그런 형제들한테 붙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빽없고 힘없는 형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저는 그런 걸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지금 느끼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거고요. 그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고요.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인제 좀 말을 좀 급하게 저는 이게 대본을 쓰면서 대본을 준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부러 대본을 쓰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본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인제 솔직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어떤 꾸미는 어떤 뭐 채색을 하는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저의 어떤 그날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채색을 하는 꾸밈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런 걸 배제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듣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좀
뭐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날 것 그대로가 저희 애당초 여사 TV, 애당초 여사 간결가족, 저 홍 감독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들어보시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기존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한, 우리가 뭐 유튜브 틀어보면 전문가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무슨 당뇨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뭐 고혈압에 대한 거, 건강, 뭐 생활습관병, 정신병, 우울증, 뭐 요즘에 뭐 불면증, 이명, 뭐 비염, 뭐 별의별 그 병들, 뭐 알레르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의사들이나 뭐 한의사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회평론가들, 시사평론가들, 뭐 정치평론가들 얘기도, 전문가들도 많지만, 저같이 어떤 한 분야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얇고 넓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깊 깊고 좁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물론 여러 들으셔야 되지만, 저 같은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굶어도 보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일도 해 보고, 뭐 노가다도 해 보고, 직장 생활도 해 보고, 외국에서 뭐 주재원으로도 활동해 보고, 말 안 통하는 정말 얼굴 시커먼 사람들 에 가서 영업도 해 보고, 정말 진짜 시장 바닥, 재래시장 바닥부터 해서 마트부터 해서 뭐 술집부터 해 갖고 호프집부터 해서 식당부터 해서 무슨 뭐 안주 배달부터 해서 뭐 정말 운전기사, 뭐 저기 트럭 운전부터 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 보고 사회 경험을 쌓다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정말 어려워도 보고 쪼들려도 보고, 지금도 제가 뭐 풍족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50이 넘었는데 집도 없이 살아요. 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창피한 얘기지만, 뭐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움의 길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학문적인 배움이 아니라, 뭐 더하기 빼기, 뭐 인수분해, 뭐 미적분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인간에 대한 미적분, 인간에 대한 인수분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인수분해를 배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런 어떤 쇼핑이나 어떤 드라마, 이런 어떤 문화 예술적인 부분도 많이 보고 보고 좀 느끼셔야 되지만, 정말 내가 보기 싫은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문제 같은 것들, 이슈 같은 것들도 보시고, '아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뭐 이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지금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그까지만 해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제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게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레칫이라고 그래요. 레칫 조항.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FTA 할 때 미국에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칫 조항이라고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FTA 재협상을 요구해 갖고 우리가 다시 FTA 재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약속을 어긴 거죠, 자기네들이.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는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힘이 있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먼저 레칫 조항을 어기고 어떤 재협상을 요구했으니까 이게 관철된 거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어떤 백이 없으면 레칫을 우리가 다시 레칫을 역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엎질러져 버린 의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이 지금 의대생이에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아 네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그렇게 의사들을 감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30%는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70% 이상은 7할 이상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현재도 집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외식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화생활 부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참으면 그만이에요. 좀 그것도 힘들겠지만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은 돈이 없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남의 내 부인이 죽어가고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사치를 쓰든 어떻게 하든 병원을 가야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아들이 10년 후에 15년 후에 의사가 돼서 의사들이 많아지면은 수입이 줄어들까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OECD 영국. 거기는 대장 내시경 한 번에 민간 병원 같은 경우에 300만 원씩 받아요. 한국 같은 경우 얼마인 줄 아시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민영화가 되면은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의사 되면은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이 많아지면 쉽게 해서 의사당 환자가 줄어드는 어떤 비율이 있겠지만 반대로 따지면 쉽게 해서 민영화가 되면요. 병원에서 영국처럼 미국처럼 병원에서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거예요. 쉽게 해서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라면도 50만 원짜리 라면이 있고 3천 원짜리 라면을 도 있듯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시경을 해도요. 1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영국처럼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를 10명 그러니까 100명 보지 말고 10명만 보더라도 비용을 높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나 의사 가족들이 의대생이나 의대생 가족들이 욕심 때문에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7,500 명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제 보십시오.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워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꾸역꾸역 우리가 들어가서 7천 배우겠습니다." 천만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니와요. 오히려 그 학생들이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탐욕이라는 기준에 더 부합됐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꾸역꾸역 그냥 받고 그냥 대충 받아서 5 년이면 5년 5.5 년이면 5.5 명에 5 년에 그냥 졸업해서 그냥 의사 면허증만 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빨리 졸업시켜 주고 빨리 의사 될 수 있는데 왜 싫어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정도의 브레인들이나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졸업만 시켜 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공의도요. 전공이 안 가면 그만입니다. 전문의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일반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왜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동네만 가도 전문의가 있는 나라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뭘 모르고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나 가족들 욕하지 마시고요. 잘 알아보시고요. 나름대로 잘 판단하시고 어 의료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인제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앞으로는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돈도 없고 정말 집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이제 저부터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